먼저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아니면 퓨처 밸류 FV라고 쓸 거고요. 퓨처 밸류 미래가를 얘기하는 거죠.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첨부를 5%에 투자를 했다. 그럼 얼마겠냐? 그냥 뭐 1 플러스 5%에서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50. 근데 이렇게 1년만 붙는 이렇게 단 한 번 붙는 이자를 심플 인트레스트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단리. 자, 5%의 첨부를 2년 동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넣으면 자, 이자가 그러니까 PV는 present value 얘기하는 거예요. present value. 현재가에 즉 첨부래. 1 플러스 R, 1 플러스 R 두 번 곱하죠. 이제 이자가 요만큼 붙게 되는데 102, 102.50원 붙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요거 있죠. 5%가 두 번 붙는 거. 요게 이제 달리가 두 번 붙는 거고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 5% 붙은 이자에 다시 5%가 붙는 거. 즉 이자에 이자 붙는 거를 복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compound interest라고 해요. compound interest. 그래서 아무튼 뭐 future value는 present value의 1 플러스 R의 T승. T승은 이제 투자 기간이고 뭐 쉬운 내용이니 뭐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명한 예인데요. 이게 1624년에 더치 베스트 인디아 컴퍼니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죠. 서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가 처음에 이제 맨하탄 섬에 뉴욕이죠.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섬에 정착해서 살다가 나중에 이 섬에 대한 섬에 이제 합법적으로 사는 대가로 이제 원주민들한테 24달러어치의 beads and trinkets 그러니까 뭐 장신구랑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걸 주면서 당시 돈으로 24불어치에 줬어요. 24불어치에 이제 장신구에 샀는데 그게 이제 현재 가격으로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세상 역대 최고의 부동산 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현재가로 얼마일 것인가? 계산을 해보면 되죠. 24에 이제 6% 이자율이 그동안 6%였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죠 이걸. 6%로 했을 때는 6%와 7%로 아까 했을 때1 11승 그러면 283 곱하기 10의 구승 10의 구승이 이제 빌리언이잖아요. 빌리언 10억. 그래서 283
그럼 350조 정도 됩니다. 350조예요. 근데 만약에 7%였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19 곱하기 10의 13승 그러면 2경 정도 되는 2경 달러. 완전히 다르죠? 즉 6%일 때는 물론 350조라는 뭐 숫자도 크긴 하지만 현재 맨하탄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이경 달러가 아니라 이경 원이라 이경. 이경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경 원 정도 되고. 아무튼 이제 이 유젠플에서 하는 얘기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해야 되고요. 단기 투자에 단기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랜 기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왜요? 이렇게 해야지 복리의 마법, power of compounding, 복리의 힘, 복리의 마법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장기 수익률이 높고 장기 수익률이 높은 곳에 오래 투자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투자를 시작하거나 장기 투자가 높은 곳에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죠. 아니면 이제 오래 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가를 구하는 건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쉬워요. 그래서 미래 가격, future value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2년 동안 음, 여기 이가 옵니다. 타이포입니다. 타이포고. 타이포가 아니구나.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었구나. 아무튼 present value는 이렇게 future value를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다음은 디스카운트 레이시 뭐냐? 할인율이라고 그러죠. 디스카운트 레이시 할인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냥 future value를 present value로 나눈 다음에 1 빼주면 돼요. 1, 10%. 만약에 멀티플 피리어드다. 어, 여러 피리어드에 관한 할인율이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빠졌어요. 여기. 더블 하는 거니까 퓨처 밸류가 102고 커런 밸류가 1이고 이거를 5년 그냥 14.87%가 나옵니다. 계산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붙고
지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수익률 R을 있잖아요. R. 이런 내재된 수익률을 만기 수익률, 즉 yield to maturity라고 불러요. 만기 수익률. 본대 1드입니다. 이게 본대 1드. 그다음 마지막 문제. 5%로 더블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는가? 5%로 이제 투자 수익을 투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싶으면 여기 공식이 있는데 저 공식은 그냥 여기서 나온 거죠. 퓨처 밸류가 프레젠트 밸류 곱하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시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채권에서 현재가 계산. 채권 현재가 계산은 채권 가격 계산이에요, 그냥. 자, 다음과 같은 채권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어떤 채권이죠? 2년 만기. 이표율, 쿠폰, 5%. 애뉴얼 쿠폰. 애뉴얼 쿠폰. 1년에 한 번 나오는 쿠폰이죠. 그러면 이제 현재가는 어떻게 되냐? 그럼 그 각각의 현재가를 각각의 쿠폰을 이제 더해주면 되죠. 현재가로 해서 각각을 할인을 해줍니다. 몇 프로에? 5%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100.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100%짜리 처음 이 경우. 만약에 이자율이 디스카운트 레이시 할인율이 5%면 당연히 5% 이자를 주는 채권인데 할인율이 5%이기 때문에 가격이 100 나와요. 100. 천이죠, 천. 맞죠? 천. 그럼 천이에요, 천. 자, 가격도 천이고 프린시퍼 즉 액면가도 천이죠. 이거 액면가 천인 채권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파본드라고 해요. 파본드. 파본드는 언제 일어나냐? 쿠폰 레이시랑 디스카운트 레이시 같을 때. 디스카운트 레이시 우리가 보통 유튜버 처리라고 들었죠. 유튜버 처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을 때.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이자율이 뭡니까? 유튜버 처리티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이 경우는 쿠폰보다 어, 유튜버 처리티가 더 높죠. 따라서 이때는 이 같은 경우 본드 프라이스가 페이스 밸류는 낮게 됐고 이런 거를 할인치라 그래요. 할인된 가격.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6%일 때 재가는 어떻게 되냐?
이러면 보다 낫게 나와. 그 다음에 어뉴이티와 퍼페추이티를 볼 겁니다. 자, 어뉴이티는 보통 이제 어, 연금이라고도 하고 정액연금이죠. 정액연금.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돈이 equally spaced. 그러니까 매년이죠. 어뉴이티. level stream of cash flows. 똑같은 수준. 그러니까 레벨이 이제 평평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캐시플로우가 계속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50불이 매년 10년 동안 이때 이 어뉴이티, 10-year 어뉴이티의 프레젠트 밸류는 어떻게 되냐? 그냥 기하 수열의 합으로 주어져요. 여기 또 이제 타이프네. 여기 2승입니다. 2승. 2승. 이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산은 요거를 PVAF라고 그래요. 더해주는 말이냐? Present Value Factor. 어뉴이티의 현재 값에 대한 팩터를 얘기한 거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perpetuity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종신보험도 아니라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t가 infinity인 경우죠. 즉, 요 AVAF, Present Value of Annuity Factor를 해서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t 무한대로 가면 여기만 남죠. 따라서 그때는 C 나누기 R이다. perpetuity가.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632달러씩 매달 납입을 할 거고요. 각 달에 이자는 1% 그리고 48개월 동안 부을 거예요. 그러면 요 어뉴이티 즉 632불씩 매달 48개월 동안 1%의 이자로 매달 1%의 이자로 넣는 어뉴이티의 현재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계산해 보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PB 팩터에 이제 쿠폰 스트림 632불을 곱하면 24,000불 정도가 되고요. 다음 perpetuity 계산. 그러니까 공식에서 C 나누기 R이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무덤을 만들 건데요. 무덤에 이제 어, 유지비가 100불씩 들어요. 100불씩. 근데 이게 영원히 100불씩 드는 겁니다. 그런데 5%의 이자로 5%의 이자일 때 매년 100불씩 평생도 아니라 죽을 때까지는 영원히 나오려면 프레젠트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저기 perpetuity 공식에 넣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불씩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5%에 그러면 2,000불이 되죠. 잘 생각해보면 2,000불 되게 인투이티브한 직관적인 대답이에요. 즉 2,000불을 넣으면 그냥 5% 이자면 이게 이 뜻입니다. 2,000불 넣었을 때 5% 이자면 그 다음에 보면 2,000불 더하기 100불이 돼 있잖아요. 즉 2,000불은 그대로 원금 그대로 남아 있고 매년 100불씩 떨어지면 그 100불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2,000불의 원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영원히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컴파운딩 프리퀀시에 대해서 할게요. 자, 다음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저렴한 대출이겠는가? 첫 번째 경우는 다 복리입니다. 세 개의 경우가 다 복리인데 첫 번째 경우는 복리가
1년에 두 번 계산되는 거고요. 하나는 10% 복리가 분기마다, 나머지 하나는 10% 복리가 매일. 각각의 경우에 컴파운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출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일 것인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공식인데, 자, 10%를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 10%가 이제 보통 얘가 얘기하는 그냥 연간 이율이에요. 연간 이율은 근데 컴파운딩 이제 복리로 얼마나 자주 복리가 붙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10%의 절반, 10%의 절반이 6개월마다 붙는데 1년이니까 이게 두 번 붙어야겠죠.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두 번째, 10% 복리가 쿼터마다 붙을 때는 자, 10%의 4로 나눈 거, 2.5%가 매 쿼터마다 붙는 겁니다. 네 번. 자, 마지막 데일리 컴파운딩 경우는 10%가 10%에 365일 나는 것이 365일씩 각각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아실 건데 요 제일 위에 거 요게 제일 숫자가 적을 거예요. 자, 컴파운딩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이자율이라 그래도 컴파운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이자율, 즉 실효율, 실효 연간 이자율은 컴파운딩이 증가하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공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파운딩은 이제 연속 컴파운딩 할 수가 있거든요. 즉 1년에 한 번 하는 컴파운딩에서 매 쿼터마다 달마다 매일매일 하는 컴파운딩으로 바뀌면 실효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요거 이제 m을 인피니티로 보내면 됩니다. 이런 꼴로 주어져. 실효 이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이제 측정 방법이 HPR, 즉 보유 수익률이 있어요. 홀딩 피리어드 리턴, HPR. 자, HPR은 어떻게 계산하냐? 초기에 이제 투자 가격, 이걸 V0라고 부를 거예요. V0. 그리고 중간중간에 투자에서 나오는 어, 캐시플로우가 있겠죠. 중간 캐시플로우. 이걸 다 재투자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투자의 가장 최후의 밸류, 파이널 밸류를 VT, T년 이후의 밸류 VT라고 할게요. 이게 퓨처럴입니다. 그러면 연간 보유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되냐? 자, 이 공식이에요. 즉 초기 수익률을 annualized HPR로, 즉 연간 수익률로 T년간 복리로 투자를 했을 때 최후의 가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annualized HPR 풀면 이런 공식으로 나와요. 이런 공식.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다음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엔비디아 주식이 다음과 같이 간다고 가정할게요. 첫 해는 이제 400불, 그 다음에 600불,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나왔어요. 마지막 해는 900불이 됐고 배당이 나왔. 자, 배당을 엔비디아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볼게요. 엔비디아에 재투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뭐 초기 투자 가격은 400불이죠, 400불. 그럼 이제 2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2년 뒤에. 2년 뒤 가격을 보면 첫 번째 한 주 샀으니까 주가는 900불이 됐고 제일 마지막 해에 이제 30불에 이제 배당이 나왔죠. 그리고 20불의 배당이 있잖아요. 근데 저 20불의 배당은 엔비디아에 재투자했으니까 엔비디아의 그동안의 수익률만큼 엔비디아의 이제 첫 해와 둘째 사이에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일단 가격이 600불에서 900불로 올랐죠. 근데 600불에서 900불 오르는 거에 더하기 이제 배당이 또 30불이 왔잖아요. 즉 엔비디아에 재투자를 했을 때는 재투자 이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annualized HPR을 구할 수가 있죠.
연간 수익률 어떻게 되냐? 왜 나눠주고 2년 동안의 수익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1 빼주면 됩니다. 만약에 제 투자를 디비던드에 안 하고 배당에 안 하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 3%의 리스크 프리 레이트 즉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이제 무위험 자산이래요. 은행에 3%에 넣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V0는 똑같고 V2만 다시 계산해 주면 돼요. 아, 20불의 배당이 재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HPR 계산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로 쿠폰 본드 예를 봅시다. 즉 제로 쿠폰 본드는 뭐냐? 쿠폰이 0인, 이표가 0인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할인채라고 그러고 우리 수업 시간엔 G10이라고 써줄 거예요. 제로 쿠폰 본드. 그럼 제로 쿠폰 본드는 이제 쿠폰은 하나도 없고 처음에 이제 가격이 435를 주고 사면 페이스 밸류가 10년 뒤에 땅 하고 나오는 거죠. 10-year maturity, 만기 10년. 그러면 이제 내재 수익률, 즉 yield to maturity 어떻게 구하냐? 퓨, 퓨처 밸류를 커런 밸류로 나눈 다음에 0.1승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HPR 계산이랑 똑같아요. 이거 HPR 계산은 무슨 말이냐? Annualized HPR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계산해 준 거예요. 8.68%인데 이 숫자는 디스카운트 레이시기도 하지만 yield to maturity고요. 또한 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었을 때, 만기까지 들었을 때의 연간 이익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만기까지 들지 않고 만기 전에 팔게 되면 HPR이 만기 전에 팔게 되면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각각의 경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1년 뒤에 만약에 가격이 48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뒤에 470이면 어떤 경우냐면, 자, HPR을 계산해 보세요. HPR을 계산하면, 음, 472.758에 사서, 아니, 파는 거죠, 이 가격에. 근데 처음에 지불한 가격이 435고, 1년 뒤니까 그냥 1승이죠.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68%가 나와요. 이 8.68%가 일드랑 똑같잖아요. 이 경우가 언제 나오냐? 즉, 이 경우에 일드를 계산해 볼게요. 일드가 어떻게 되냐면, 자, 마찬가지로 이제 1000불 이 페이스 밸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는 가격이 472.758이 됐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1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10년 만기 본드가 아니라 9년 만기 채권이죠. 이거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8.68%또 나올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 금리인 일드가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YTM이 상승하면
HPR은 YTN보다 낮게 되고요. ATM보다는 8.68%. YTM이 하락하면 8.68%보다 크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갑자기? 자, 다음의 경우를 가정합시다. 자, 이머징 마켓 펀드가 있어요. 이머징 마켓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 이머징 마켓이 뭐예요? 보통은 신흥시장이라고 그러죠. 신흥시장인데 이제 한국도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MSCI 기준. MSCI가 이렇게 각 국가들을 어떤 시장에든지 뭐 이머징 마켓인지 디벨롭 마켓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한국은 이제 이머징 마켓에 들어갑니다. 이머징 마켓이 보통 발러틸리티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펀드가 있는데 첫 해는 100% 올랐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첫 해는 어, 리턴이 100%니까 굴리던 돈이 정확하게 두 배가 됐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0%니까 절반으로 된 거죠. 즉 음? 그대로 온 거예요. 이제 그 뭐냐 원래 100원을 여기에 투자했으면 100원이 200원이 됐다가 다시 10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펀드의 수익률을 만약에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25%가 나옵니다. 왜 25%냐? 첫 해에 100%고 두 번째에 마이너스 50%니까 단순히 산술 평균을 하면 25%가 나오죠. 그런데 annualized HPR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0이 나와요. 이 0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geometric average예요. 즉 기하 평균과 같은 숫자가 됩니다. 즉 HPR,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즉 연간 보유 이자율은 수익률은 기하 평균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하 평균. 그러면 이상하죠. 이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여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25%가 나오고 저 방법으로 계산하면 0%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떤 걸 써야 되냐? 두 개가 뭐 어떤 게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언제 어떤 걸 써야 되냐? 아리스메틱 리턴은 바이어스가 없는 즉 가장 중립적인 미래 리턴에 대한 예상이에요. 이거는 왜 나오냐면 에버리지 즉 에버리지가 unbiased estimate of mean이 따라서 그런 거예요. 즉 이게 어, 측정치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이 평균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통계학 시간에서 알겠지만 루트 민 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 미래의 평균의 미래의 수익률에 대한 가장 unbiased 왜곡이 없는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지오메트릭 에버리지가 그런데 과거 수익률에 대한 과거 퍼포먼스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0이었으니까. 즉, 과거 수익률에 대해서 이벨리에이트 하고 싶으면 geometric average 아니면 annualized HPR을 쓰는데 만약에 내가 1년
1년 호라이즌에 내년 1년에 대해서 어떠한 주식이 제일 괜찮을 것인가 하고는 스탁 피킹을 할 때는 산술 평균을 써야 돼요. 산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어떨 때 다를 것인가? 물론 이제 발러틸리티가 크면 클수록 산술 평균은 그대로인데 기하 평균이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같을 때가 언제예요? 두 개가 이제 모든 숫자가 다 같을 때, 즉 변동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하 평균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근데 기하 평균은 절대 산술 평균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과 수익률 봅시다. 초과 수익률이라고 액세스 리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액세스 리턴은 보통 무위험 자산 수익률,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 자산 수익률에 비한 초과 수익률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턴을 이렇게 표현하면 P는 포트폴리오란 뜻이고 T 플러스 1은 T에서 T 플러스 1까지의 리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위험 자산 수익률은 여기 T라고 돼 있어요. 왜 T라고 돼 있냐면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기 때문에 타임 T에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즉 타임 T가 오늘이고 이게 현재고 T 플러스 1이 미래예요. 그러면 여기 T 플러스 1 이렇게 넣었다는 뜻은 오늘은 모르고 저 값을 내일에서나 돼야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뜻이에요. T 플러스 1이 있는 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T가 있다는 뜻은요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상수,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에요. 왜?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니까 우리가 얼마를 벌게 될지 벌써 현재 시간에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액세스 리턴을 저렇게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아니라 어떤 벤치마크 리턴에 대비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벤치마크 리턴은 타임 T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벤치마크 자체도 아직 현재에는 그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초과 수익률은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